들어오시게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들도 생활이 있는데요. 청소도 안 했고 집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엉망이니까. 어머님 물건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란 말이냐?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야겠으니 1분만이라도 내 손주 얼굴 좀 보자.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생활은 지켜주셔야죠. 이 집도 내들 결혼할 때 내가 만들어준 집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60대 중반의 박금란 씨는 30 중반의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됐습니다. 금란 씨와 남편은 부부교사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도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행복이 길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있고 직업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닮은 외아들도 있었습니다. 금란 씨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을 잃었지만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죽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대학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할 때까지 금란 씨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아무리 홀어머니 외아들이라도 너무 그렇게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고 금란 씨 자신을 위한 투자도 해야 한다. 그러다 아들 장가가고 나면 허무해진다. 금란 씨 인생도 생각해라. 하면서 충고를 해도 금란 씨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자식한테 대가를 바라고 정성 다해 키우는 게 아니니까. 장성한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내 자식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런 자식에게 기대하고 집착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도 내 아들 장가 보낸다는 서운함보다는 반갑고 축하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금란 씨였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만들어주려고 만들어둔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으니 더 바랄 것 없이 뿌듯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해 나간 후 금란 씨도 정년을 맞아 40년 가까운 교직 생활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했다고는 하지만 퇴직 교사들 모임도 많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시작해보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아들네 손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란 씨도 그런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는 그런 소리 입도 뻥긋 안 하고 아들에게만 한 번씩 넌지시 이세 계획은 어떻게 되냐? 너희들끼리 계획이 있는 거냐? 뭐 그렇게 물어보곤 했을 뿐입니다. 아들이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해서 확실한 건 아닌데 아이 갖는 걸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닌 것 같고 생각처럼 애가 잘 들어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가 3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금란 씨가 남편 잃고 혼자가 됐을 때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요즘 다들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가지니 30대 중반이면 그리 늦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손주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친구네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친구네 손자 이야기라도 하고 나면 아차 싶은 마음에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행여나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까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 없이 자연 임신이 되기를 바라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만 2년 하고도 몇 달쯤이 더 지나서야 드디어 며느리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간 금란 씨가 아들한테 한 번씩 손주 소식을 묻곤 했던 걸 며느리가 알았는지 아니면 며느리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됐던 건지 하여간 임신을 하고 나니 며느리가 아주 의기양양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임신한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금난 씨 집에 오면 꼭 그렇게 자꾸 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금난 씨는 먹는 것에 초연한 사람이기도 하고 워낙 소식을 하는 사람이라 혼자 살면서는 간편하게 해먹고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음식 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며느리 덕에 시집살이 제대로 하게 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뼈를 잔뜩 사들고 와서는 곰탕을 좀 끓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곰탕 좀 끓여주세요. 갑자기 곰탕이 먹고 싶은데 파는 건 믿을 수가 없고 집에서 해먹자니 잘 알 줄도 모르지만 냄새도 역하고 한참 끓여서 기름 걷어내고 또 끓이고 뭐 그래야 하는 거라면서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음식 잘하시잖아요. 뭐 그런다거나 호박을 사들고 와서는 호박죽이 먹고 싶은데 죽 끓이려면 손도 많이 가고 불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저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먹고 싶다는 음식 해주려면 금난씨 힘에 부칠 판인데 그 부탁이라는 게 늘 뭔가 조금씩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곰탕을 끓이려면 사골이나 우족을 넣고 잡뼈를 추가로 넣는 것이지 그런데 며느리는 잡뼈만 잔뜩 사온 겁니다. 물론 잡뼈만 넣고 끓여도 되지만 사골 넣고 끓인 것처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쩐지 영양도 덜한 것 같아. 금난 씨는 언제나 사골이나 우족을 많이 넣고 잡뼈는 추가로 조금 더 넣는 식으로 곰탕을 끓여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와 있는 동안 곰탕을 다 끓여서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금난 씨가 끓여놓으면 아들이 와서 가져가든지 그래야 할 테니 금난 씨는 비싼 꼬리방골까지 추가로 사와서 곰탕을 끓여줬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주고 아들 며느리 맛있게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참에 금난 씨 자신도 몸보신 좀 하는 거지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곰탕을 끓였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정성이 반이라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야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박도 그랬습니다. 마침 늙은 호박이 나오던 철이었는데도 며느리는 단호박을 달랑 사들고 온 겁니다. 호박죽은 늙은 호박으로 해야 맛있는데 단호박으로 하면 어쩐지 스프 같기도 하고 호박죽 그 맛이 잘 안 나더라. 늙은 호박 나오는 철인데 늙은 호박은 못 봤어? 봤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고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단호박으로 사왔어요. 금난 씨는 속으로 하이고 단호박도 어차피 지가 안 들고 내 아들 손에 들려왔으면서 핑계가 좋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다니 다행이고 또 금난 씨가 만든 걸 잘 먹어주는 것도 고맙다 싶은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 늙은 호박 사다가 호박죽도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거라면 며느리 임신 수발쯤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금난 씨는 이제 정말이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좀 하더니 금방 복직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난 씨는 며느리가 육아 휴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런 소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커리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복직만 하면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복직하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얻길 바란다. 금난 씨는 일하는 며느리가 좋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 보였기에 늘 응원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복직을 해야 하니 금난 씨더러 아들네 집에 아예 들어와서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친정 오빠네 애를 봐주고 있어서 저희 애까지 맡길 수가 없어요. 저는 꼭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머님이 못 봐주신다고 하면 저 대신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해야 할 판이에요. 엄마, 그런데 알죠? 말로는 남자들도 육아휴직 다 보장해준다 어쩐다 하지만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승진이고 뭐고 다 꼬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아들이 휴직하고 혼자 애 키우는 걸 볼 수도 없으니 금란 씨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걸로 위안 삼고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금란 씨도 쭉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친정엄마, 시모가 번갈아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잘하는 짓이 아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할 때도 다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들도 밖에 나가면 시모 흉을 많이 보겠지만 시모들도 며느리 흉을 만만찮게 보곤 한단 말입니다. 금란 씨도 그런 식으로 못돼 먹은 며느리들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들 며느리네 애 봐주는 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이니 금란 씨와 아들 며느리가 잘 맞춰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혼자 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극정성으로 키울 때 그랬던 것처럼 금란 씨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손주 봐주는 명목으로 아들네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딱 애 보는 일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둘 다 바쁘게 나가느라 아침 먹은 상 그대로 뻗쳐놓은 게 보이면 치워야 하고 세탁기 꽉 찬 거 보이면 돌려야 하고 바닥에 먼지 보이면 쓸고 닦고 해야 하고 냉장고 텅 비고 먹을 반찬 없는 게 보이면 반찬도 하고 국도 끓여야 했습니다. 집안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마트에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니 갓난쟁이 데리고 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게 어디냐며 세상 좋아졌다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그런 겁니다. 실컷 해줄 거 다 해주고 욕먹는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피토하며 얘기를 하던데 금란 씨도 딱 그 경우가 된 겁니다. 설거지 해줬는데 며느리 지가 넣던 위치에 그릇이 없으니 이 그릇은 여기 두는 거 아닌데 그러고 기껏 세탁기 돌려줬더니 아 오늘 입은 것까지 같이 돌리려고 일부러 놔둔 건데 벌써 돌리셨어요. 그러질 않나. 심지어 반찬 타박까지 하면서 트집 잡기 바쁜 며느리였습니다. 금란 씨는 한숨밖에 안 나왔지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다 참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손주 봐주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런 생각은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사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먼저 더 크게 생각하자는 금란 씨 나름의 신념으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 생활도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서운한 것들도 많았지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괜찮아지고 잊어지고 했으니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금란 씨 스스로를 대견하다 여기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될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금란 씨도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살림해주고 손주 봐주는 일이 힘들 때가 많았으니 내심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키우려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손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바로 이제 나는 손 뗄란다 그렇게 말하기가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아들 며느리가 금란 씨 거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란 씨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어머님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으신데? 그건 왜? 갑자기? 아니, 이제 어린이집 보낼 수 있으니까 슬슬 집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도 참, 눈치 있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아?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밥도 해주니까 이대로도 좋지 않아. 난 자기도 그게 편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거고 또 다른 문제지. 그래서 뭐야? 지금 합가하자는 소리야?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그래. 그런 말 아니니까 놀라지 마. 아무리 집안일 다 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다고 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다 내 말이 맞다고 할 거다.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자는 거지. 자기가 해. 되도록 빨리 말씀드리면 좋겠어. 아침에 생선 구워주려고 냉동실에 넣어둔 거 냉장실로 옮겨두려고 나왔다가 아들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머니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채신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말았던 겁니다. 금란 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져서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잠자리만 이리 뒤척저리 뒤척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 보는 것만 해도 정신없고 벅찬 와중에 눈에 보이는 대로 집안일까지 해주면서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단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막상 이런 취급을 받고 보니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부들부들 분해서 떨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 말처럼 눈치 있게 금란 씨가 먼저 나서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단 말을 해줬어야 했던 건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금란 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큰 두 가지 생각이 뒤섞여 금란 씨는 더더욱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아들 며느리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힘겹게 잠을 청해봅니다. 금란 씨가 그런 마음을 먹고 아들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틈을 보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훅 먼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엄마, 이제 애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 엄마는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란 씨 입으로 하는 게 낫지 싶었는데 결국은 그 소리를 아들한테 듣고 말았던 겁니다. 지난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고 찜찜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또 금란 씨가 먼저 그 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금란 씨 역시 바라던 일이기도 했기에 오랫동안 비워둔 집에 돌아가서 혼자인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아들네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도 금란 씨가 살던 집은 그대로 둔 일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가구며 짐이 많아서 새를 주려면 금란 씨 짐은 보관료 지불하고 어디 맡겨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새 주면 집도 험해지고 목돈 쓸 일도 없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뒀던 거였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금란 씨가 가서 청소도 하고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비워둔 집이니 여기저기 구석구석 대청소도 하면서 새로운 기분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일을 하고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왠지 모를 쓸쓸함도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있는 집에서 복작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다시 혼자가 되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구석구석 대청소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네 있을 때는 해도 끝이 없던 집안일이 이제는 뭐 할 게 없나 하고 찾아봐도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음식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을 그리 즐기지 않았던 금란 씨였는데 어린 손주 보면서 전투적으로 집안일을 하다 보니 모르는 사이 집안일 하는 게 몸에 배었나 봅니다. 막상 할 일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손주 업고 뛰어다니며 힘들게 살림해주던 시절이 그립기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 그거 찾으러 가는 걸 핑계 삼아 손주도 한번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쑥 마음대로 찾아가고 그러겠다는 건 아닙니다. 금란 씨는 교양 있고 염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들 며느리가 괜찮다는 시간에 맞춰 찾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길래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아서 둘에게 몇 차례 더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주말인데 회사 일이 바쁜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일이라고 생겼나 싶어서 얼른 아들네 찾아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분명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폰도 안 받고 문 열어주러 나오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몇 번 더 배를 누르다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며느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어쩐 일이야. 어제부터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너도 아범도 통 전화를 안 받고 내가 전화한 걸 봤을 텐데 연락도 없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돼서 왔다. 그러셨어요? 전화는 왜 하셨는데요?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현관 밖에 세워놓고 계속 말하는 게 금란 씨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서 목소리가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별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니? 너희 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그렇게 나갔는데 집에는 잘 갔냐는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길래 궁금해서 했다. 무슨 어머님 댁이 미국도 아니고 그래봐야 얼마 거리라고 그러세요. 별 소식 없으면 잘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리까지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전화하면 내가 무슨 그 전화통 붙들고 한나절을 있겠니? 반나절을 있겠니? 그저 안부 몇 마디 주고받으면 될 걸 그것도 하기 싫었어? 내가 하는 전화도 안 받으면서 말이야. 전화하신 거 몰랐어요. 봤으면 했겠죠. 어머님도 참.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살면서 그걸 몰랐다 소리를 믿으라는 거냐? 저리 비켜라. 두고 간 것도 있어서 그거 찾으러 올 참으로 전화했던 거니까. 들어오시게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들도 생활이 있는데요. 청소도 안 했고 집 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엉망이니까 어머님 물건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청소는 무슨,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삼 그런 걸 뭐 신경을 쓰냐? 괜찮다.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니까 걱정 마라. 잠깐 들어가서 물건만 찾아서 나오면 돼.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겁니다. 얘가 정말?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란 말이냐?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가야겠으니 1분만이라도 내 손주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며느리는 온 얼굴로 짜증스러움을 드러내면서 죽어도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생활은 지켜주셔야죠. 이 집도 내들 결혼할 때 내가 만들어준 집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금란 씨는 며느리를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주고 모고 간에 금란 씨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두고 간 물건만 찾아서 나왔던 겁니다.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금란 씨가 신발 신은 채로 들어서니 그제야 하품하면서 나오더랍니다. 엄마 지금 뭐하냐는 아들놈한테 금란 씨는 당장 내 통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금란 씨가 아들에게 내놓으라고 한 통장은 금란 씨가 연금 받는 거에서 생활비 쓰고 남은 것들 차곡차곡 모아놓은 통장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조금 덜 쓰며 모은 통장인데 아들네 집에서 나오면서 금란 씨 생각에 손주 어린이집 보내고 하려면 아들 며느리 돈들 일이 많겠다 싶어 보태 쓰라며 내놓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왔던 거였습니다.
그 통장을 내어놓고 나서야 금난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애 어린이집 보내고 되니 이제 그만 금난 씨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듣지 못했었는데 그 통장을 내놓고 나서야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손주 백날 봐주는 것보다 목돈 적 통장 하나 턱 내어놓는 걸 훨씬 좋아하고 고마워한다는 얘기도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던 금난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들 며느리 앞에 통장 하나 턱 내어놓으며 기분 좋게 마음을 썼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금난 씨 스스로도 무척 뿌듯했기에 앞으로도 계속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그런 통장을 만들어 두고 손주 초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럴 때마다 하나씩 턱턱 내어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금난 씨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자식이란 것들이 엄마가 그렇게 혼자 집으로 갔으면 잘 가셨는지 혼자 지내기는 괜찮으신지 안부 한번 못할 망정 애미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빤히 전화한 거 알면서 연락도 안 하는 게 얼마나 괘씸한 가말입니다. 게다가 며느리란 년은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인터폰으로 시애미인 걸 확인하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문 열고 나와서는 그게 할 짓인가 말입니다. 금난 씨는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갓난쟁이 봐준다고 들어와서 이날까지 살림까지 다 살아주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희들 볼 일 다 보고 나니 이제 성가신 노인네다 이거냐? 아니, 엄마는 무슨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 나더러 이제 그만 내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거 알고는 있니? 엄마도 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집으로 가시기 전날 저랑 이 사람이랑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건 인사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이 통장 내놓으니 그제야 고맙다 소리 했었지. 그래, 이제 애 봐주고 살림해줄 필요 없으니 한 집에서 살면서 얼굴 보는 건 싫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싫으면서 애미가 주는 돈은 좋더냐?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통장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동안 애 봐주시고 살림 살아주시고 그랬던 것도 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지. 그걸 꼭 뭐 다 일일이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런 저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말해야 해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인사를 받겠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커녕 인간된 도리도 모르는 것들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할란다. 혼자 외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도 다 필요 없고 애초에 효도 받으려고 키운 것도 아니고 내 할 도리 한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야. 이 통장 줬다 뺏는다고 뭐라 하지 마라. 니들이 그럴 자격이나 있냐? 이 집까지 뺏고 내쫓고 싶지만 어린 것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안 할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자식 없는 셈 살 거고 니들도 늙고 귀찮은 애미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 금난 씨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그렇게라도 풀어내고 통장과 놓고 간 물건을 챙겨서 아들네에서 나왔습니다. 금난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퍼붓고 온 건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해대고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생각지도 못한 홀가분한 기분이 금난 씨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할 만큼, 아니 최선을 다했기에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게 전혀 없으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방감을 느끼는 금난 씨와 달리 자식들은 그제야 큰일 났구나 싶어서 금난 씨를 찾아온 겁니다. 일부러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는 손주한테 할머니 어쩌고 시키는 꼴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싹싹 빌고 급기야 아들이 울음까지 터트리니 손주도 따라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금난 씨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옆집 사람 누구라도 볼까 싶은 마음에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내 집 앞에서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다. 자꾸 그러면 신고할 테니까 애까지 있는데 우스운 꼴 당하기 싫으면 얼른 돌아가. 그렇게 말하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난 씨가 그렇게 연락을 딱 끊으니 그제야 아들 며느리가 엄마, 어머니 하면서 뻔질나게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받기 싫은 연락을 받으려니 그것도 처음에는 보통 성가신 게 아니더랍니다. 그렇게 목소리 한 번 듣고 싶었을 때는 애미 전화 무시하고 피하던 것들이었으니 그런 자식들 전화 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수년 말입니다. 금난 씨는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날 그러고 전화해봤자 금난 씨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연 끊고 지낸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금난 씨는 손주 키우는데 보태라고 내놓았던 통장에 모아놓은 돈으로 난생 처음 혼자서 해외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금난 씨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혼자 여행 잘만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남미 여행을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금난 씨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 혼자서 말입니다. 금난 씨도 언젠가는 그런 길고 먼 여행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금난 씨는 가까운 일본 여행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교토 한 달 살기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혼자서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몇 년씩이나 아들네 집에서 그러고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한테 쏟아 부은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금난 씨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게 아들 며느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금난 씨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을 낭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난 씨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금난 씨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입니다.